네, 지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뒤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 소식과 함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방위비를 GDP 대비 3.8%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을 50% 가까이 늘리라, 이런 안을 검토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증액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타격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검토만 했고 제안한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지만 다만 미국은 어쨌든 동맹국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토에게도 요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한 것이 자신의 대단한 업적인 것으로 얘기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5%까지 올리기로 10년 동안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사실 헤그세스 미국 방장관도 한국에게 대해서 나토와 같이 올려야 된다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50%를 올리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 예산에 다 씀씀이가 있는 것인데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역할과 자주국방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미국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자위력을 강화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적정 수준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를 향해 줄곧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 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off.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You know,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You know, that's a hug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m. That's tremendous amount. That's like having a city. The whole country,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네, 이번 달 말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는 데는 좀 공감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 점진적으로 올려야 될 테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국방비를 증액하면 한국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미국의 역할은 작아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보다는 보다 넓은 방위의 역할을 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라 하는 명분이 사실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에 대한 방위 책임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 카드 또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좀 더 이 전개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우리에게 잠재 핵 역량을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한국 방어력을 늘리기 위한 그런 미국의 배려, 미국의 조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 이제 북한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저희가 센터장님 모시고 계속 여쭤봤던 게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서 북한이 응답을 할 것인가였는데 북한군이 어제 오전부터 대남 확성기 철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군이 5일에 이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개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상응한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확성기를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철거해 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김정은 정권에게 큰 부담이었고 이게 사실 효과도 별로 없는데 전기는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건 먼저 해주니까 북한으로서도 그걸 놔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과연 지금 정부가 바라는
말하는 대화나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게 할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 확성기가 사실 양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북한 정권이 이걸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주민들에게 눈과 귀를 그동안 가려왔거든요. 거짓말을 하면서 체제와 정권을 유지했는데 확성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헌법상 우리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외신도 좀 짚어볼게요. 뉴욕타임스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수줍은 소녀에서 이제는 중심 인물로 급부상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김주애가 김정은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맞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2022년 이후 약 3년 가까이 지금 보여주는 북한 정권의 행보를 보면 후계자로서는 김주애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그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행사에도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외교라든지 어떤 정책 수업을 받는 그런 장면들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김주애를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4대 세습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당화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특히 나타났을 때 북한의 뭐 원수급 되는 북한 군인 무릎을 꿇고 이 귓속말을 한다든지 네. 또 심지어는 고모인 김여정도 상당히 예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김주애를 대체할 인물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계자의 가능성은 일단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설주 여사나 김여정보다 이제는 김주애가 좀 전면에 등장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모습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첫 등장을 했을 때도 내부 체제가 동요한다 이런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김주애는 여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성이 북한 지도자로 등장할 경우에 반발은 없을까요? 어떨까요? 탈북하신 분 중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는 게 있는데 그건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예.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관념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을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김정은의 나이가 40대 이제 초반이고 물론 건강이 안 좋긴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자녀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성이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에서 그동안 없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실제 앞에 김경희도 있었고 김여정도 다 사실 후계자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김주애의 후계자 또 그렇게 됐을 때 북한 내부의 동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북한 쟁점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